안녕하세요. 오늘 5월의 달을 맞아서 이 어린이 동화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바깥에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비가 내리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샬롯의 거미줄이에요. 샬롯스 웹이라고 해서 70년 전에 나온 70년 기념 한정판, 너무 표지가 예쁘죠. 그래서 마치 다이어리처럼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1952년에 나온 책이라서 이제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이 어린이 책에 이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이 상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상들을 다 휩쓰고, 이 책 자체로만 4,500만 부가 팔리기도 했고,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된 것도 100세 기념 축하 글이 있을 정도로 정말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사실 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어떤 캐릭터로는 알아도 사실 잘 몰랐어서 이거를 저희도 같이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 글을 쓰신 엘윈 브룩 하이트라고 하시는 분은 이거 말고도 스튜어트 리틀이라고 해서 불과 얼마 전인데 생지에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트럼펫 부는 거위라고 해서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책들을 다 만드셨고, 본래는 이분은 그런 동화 작가는 아니었었고, 본래는 정말로 그냥 이렇게 엘리트로 뉴요커라는 잡지에 에서 오랫동안 일하시다가 전원 생활로 이제 시골에 내려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런 동물들과의 생활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책을 쓰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아동문학하고 관계가 없었지만 1952년에 처음 발표된 샬롯의 거미줄은 정말 세계적인 명성을 가져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이 책도 이 뉴베리 안어상을 탔지만 이 책 이후에 이 스튜어트 리틀이나 생쥐 이야기, 그리고 트럼펫 부는 백조 루이 이야기도 전부 다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고 실사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샬롯의 거미줄 같은 경우도 1973년에 애니메이션 뮤지컬 만화로도 했는데, 그것도 정말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도 이 책을 이제 뮤지컬화해서 하다 보니까 앞에 도입부에 꼬마 소녀 펀의 아버지가 뭐 세상은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서 맨 앞에 Life is good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거기서 LG 카피를 쓰신 분이 따오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 들고, 뭐 Land is green, 뭐 Life is good 이렇게 해서 라임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딱 도입부에 나오는 말인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뮤지컬 음악들이 아주 좋거든요. 음악 가사들도 아주 좋고, 그래서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고, 이게 그거에 이어서 이 1999년에 나왔던 실사 영화는 다코타 패닝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영화이기도 하고, 이 거미의 목소리로 줄리아 로버츠가 나와서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은 그냥 정말 어린이를 위한 거였다면, 실사판은 진짜로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게 일컬어주는 게 많고, 이게 단순히 이제 꼬마들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우는 이런 얘기를 넘어서서 정말 생명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작은 이 동물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미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 우주에 동떨어져서 마치 먼지처럼 그냥 이렇게 아무도 돌봐주는 거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우주에 부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고 우리의 이 살아있는 이 자체가 이 이터널, 정말로 영원의 어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키가 되는 하나하나의 존재라는 거를 알려주는 아주 거대한 그런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정으로 처음에 이 돼지가 이제 여러 마리의 돼지를 낳았는데, 맨 처음 돼지들이 이제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태어날 때 맨 처음 태어나는 돼지를 문열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문열이는 이제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작고 작아서 제대로 이제 젖을 빨지도 못하고, 그래서 젖 빠는 데서 다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니까 어차피 곧 죽을 거라서 이제 그냥 바로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작다고 해서 죽이면 그럼 나도 작고 태어났으면 죽일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이제 거기서는 할 말이 없어서, 그럼 너가 한번 키워봐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이제 귀찮은 일인지 알게 될 거다라고 해서 이 꼬마 소녀 펀이 이 아이를 정말로 이 아기 키우듯이 이제 막 젖병도 물리고 해서 열심히 키웁니다. 그래서 했지만 그 돼지는 한 5주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아기를 이제 벗어나게 되니까 정말로 어딘가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주커만 삼촌한테 이제 팔게 돼요. 그래서 주커만 삼촌은 워낙 이제 돼지를 키우시는 분이니까 또 $6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바로 사서 이제 이 윌버는 이 펀하고 헤어진, 엄마에 해당하는 펀하고 헤어진 거는 너무 슬프긴 하지만, 이 새로운 곳에서 이제 오리도 사귀고, 뭐, 양도 있고, 거위도 있고, 말도 있고 하는 그런 헛간에서 아주 새로운 이제 보금자리를 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새로 간 곳에서는 너무 이제 외롭고, 뭐, 슬프고, 뭐, 이렇게 엄마처럼 잘 돌봐주던 펀하고 헤어진 것도 너무 슬프고, 이렇게 할 때, 어디선가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는 뭔가 목소리가 듣는데 이게 어디서 나는 거지? 이렇게 하고 한참 보다 보니까 저 위에 이제 아름다운 거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보통은 거미 그러면 그냥 징그럽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거미의 눈에서 이 거미 자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얼마나 이제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거미가 너무너무 이제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인 윌버 돼지 이 새끼를 이제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하고, 왜 너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뮤지컬에서도 취업이라고 하는 음악이 나오는데, 이게 턱을 들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들이 워낙 유명하고 좋아서 아마 들으시면 잘 이렇게 이거구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돼지는 이제 사실 돼지의 본연의 목적이 뭐겠어요? 잘 키우면 이제 언젠가는 결국은 좋은 값에 팔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이가 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유일한 탈출구는 이 돼지가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돼지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 돼지가 팔려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샤를롯 친구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 윌버 이 돼지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를 만들어줄까 하다가 이 샤를롯의 거미줄을 짜는데, 그 거미줄에 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썸피그라고 해서 특별한 돼지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적이 일어났다, 이건 성령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또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 비밀이야 그러면서 서로 와서 보고 막 이러면서 이 돼지가 뭔가 이렇게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원 오브 댐의 돼지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돼지가 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래서 이 처음에 썼던 썸피그라고 하는 그런 글자도 곧 이제 없어지고, 또 사람들도 그 말에 이제 식상하고 그냥 우연이었을 뿐이야 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그러면 더 우리 윌버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터리픽이라고 해서 이제 근사한 돼지야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서, 두 번째 계시가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이 돼지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정말 이게 우연이 아닌데 이 돼지는 뭔가 정말 특별한가 봐라고 해서 이제 이 돼지를 죽이지 않고, 그러면 이 돼지는 그럼 팔아서 팔을 수가 없으면은 이제 이 박람회에 나가서 이 돼지가 상을 타게 되면 정말 이 농부들에게는 큰 어떤 삶의 보람이거든요. 내가 키운 토마토나 뭐 옥수수나 이런 소나 돼지나 내가 키운 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1등상을 하게 되면 그걸 키운 농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엄청난 어떤 자부심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내보내 볼까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유로 목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무리 그 돼지 깨끗하게 나도 본래도 키우지만 어떻게 물도 아니고 우유로
그걸 시키나 하는데, 이 주커만 부인께서는 본래 우유로 시켜야 더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거를 끝끝내 해서 정말로 더 예쁜 이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펀이라고 하는 소녀의 또 오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빠는 아주 정말 개구장이라서 이제 온통 막 괴롭히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재밌어하는 그 아이들의 세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 남자 아이들은 본래 그렇게 장난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장난쳐도 또 아기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를 잘 현명하게 넘기는 거가 있고요. 또 여기서 거미줄이 우리는 보통 이제 무조건 지저분하고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막 거미줄을 없애려고 했을 때, 여기 같이 사는 이제 템플턴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기적인 그런 쥐가 있는데, 막 그 쥐가 이 냄새나는 알을 깨트려서 이제 미끄러지게 해서 결국 거미에게 거미가 이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품평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골 마을에서 정말로 이 대관람차가 있고, 1952년이니까 실제로 1973년에 나온 애니메이션만 봐도 우리가 정말 저런 세계를 살았었나? 막 완전히 한 100년 전을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50년 전 애니메이션인데 이렇게 새로운가 싶을 만큼 우리가 저런 진짜 아날로그 세계를 살았구나 싶은데, 실제로 이 책은 나온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으니까 정말로 이때 시골에서 이제 막 그 품평회를 하고 시골장이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 다른 집들, 돼지들도 다 이제 귀하니까 막 다 이제 멋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얘를 더 하지라고 해서, 돼지가 혼자 가서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결국 이 거미는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게 이제 산란기하고도 겹쳐서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자기 친구인 윌버 돼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라도 가서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자기 혼자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템플턴을 이제 잘 설득해서, 이기적이지만 이기적인 목적을 너가 우리를 도와주면 너도 배가 부르고 맛있는 게 많아 라고 해서 이제 좋은 제안을 해서, 정말 윈윈의 제안을 잘 해서 그 템플턴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턴이 이제 가서 또 도와주게 되는데, 템플턴이 이제 신났죠. 가서 이제 실컷 먹을 거 많고 사람들이 막 먹을 거 다 틀리고 다니니까 신나게 하는데, 하지만 이런 템플턴도 맨 마지막에 이제 거위가 아니라 거미가 이제 500개가 넘는 이 알을 만든 알주머니를 놓고 이제 곧 죽음에 이제 다다르게 됐을 때, 이 알주머니를 그냥 거기 품평회장에 놓고 가면 다 밟혀서 죽을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알주머니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템플턴을 잘 꼬시죠. 그래서 너가 나 이거 좀 해줘, 플리스 제발 저 알주머니를 가져가줘 라고 이제 돼지가 부탁을 하니까, 사람들은 맨날 필요할 때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플리스 하지만, 사실은 또 그거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고 하고 또 고맙다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앞으로는 내가 여물통이 오면 뭐든지 너가 다 먼저 먹고 너가 먹기까지 나는 손도 안 댈게, 그걸 약속해. 그래서 하니까 그제서야 템플턴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해주지 이렇게 해서 아무튼 서로가 윈윈 되는 그런 제안을 하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렇게 해서 템플턴이 이제 알이 든 500개의 알이 든 그 거미 주머니를 이제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품평회는 끝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 윌버는 자기 일생의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는 친구가 죽어서 너무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 알주머니를 이제 잘 이제 돌보는 것으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잘 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그 알들을 잘 결국 다 나오게 했지만, 알들은 그냥 본래 알들의 생명대로 이제 이 날개를 타고 막 이제 천지사방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그 중에 2-3개가 하지만 남아서 거기서 다시 이제 이 거미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이게 굉장히 그냥 까불까불, 오빠도 막 장난치고 막 혼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까불까불한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정을 위해서는 정말 내 모든 것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건 도대체 뭐야, 쇠약해진다는 건 뭐야, 병든다는 거는 뭐야, 이렇게 해서 뭐 말뜻도 어렵고 막 그렇긴 하지만 너무 슬프니까 이제 뭐 뭔가 헤어져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그런 게 뭔가라고 이렇게 이 의문을 품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고 죽는다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위대한 어떤 삶의 여정이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죽음은 그냥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 이 영원, 이터널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완성되는 하나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한 사람의 한 생명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로 이런 작은 벌레 같은 벌레나 이런 가축이나 꽃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그런 영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연결고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은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핏 생각나는 거는 저도 옛날에 그 부처님이 처음 태어나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 그러면 뭐야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유아독존의 독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one and only, 유일하다는 거죠. 이 천상천하, 이 우주 전체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실 100억 년이 다시 돼도 이 똑같은 유전자 조합은 불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단 한 번 조합되고 다시는 조합되지 않을 이 새로운 조합이기 때문에 나라는 이 유전자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나와 똑같은 어떤 경험을 한 사람, 이 모든 것이 된 사람은 이 우주에 100억 년이 넘는 이 우주에서 단 한 번 존재하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하나가 사실 one and only 유일한 사람 생명체이고 하지만 이것이 그냥 똑 떨어진 하나뿐인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이 전체가 생명의 순환을 연결하는 그 위대한 체인을 완성하는 연결고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멋있고 거대하고 아무리 긴 고리가 있다라고 해도 고리는 사실 하나만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어떤 한 생명 한 생명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또 그렇게 뭐 어떤 그리고 우정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우정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고 또 우정이라는 게 이렇게 희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정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롯의 거미줄을 이렇게 뭐 유튜브에만 보셔도 다코타 패닝이 나왔던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보태서 저는 73년도 애니메이션 뮤지컬 만화도 꼭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실사 영화도 정말 좋고 그 애니메이션의 음악과 심지어는 대사조차도 아까 라이프 이즈 굿도 거기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처럼 정말로 이렇게 아주 라임에 잘 맞게 짧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을 영어 공부시키기 아주 좋은 책으로 이렇게 뽑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도 아주 좋은 영어로 아주 쉽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시키는 아주 첫걸음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른인데 싶어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60이 돼서도 사실 외국어를 배우면 이 뇌가 완전히 새롭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나이가 몇 살이든 이 영어 원서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 샤를로스 웹뿐만 아니라 리릴 스튜어트라고 하는 것도 엄청 본래 유명하죠. 그래서 이 여러 시리즈로 나올 정도로 저도 그냥 볼 때는 이게 다 같은 분의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다 따로따로 이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생지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래서 1탄, 2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귀여워요. 그래서 2000년에 실사 영화로 나온 거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스튜어트는 이제 그 꼬마 생지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거기에 또 생지가 사는 집에 고양이가 있죠. 세상에 고양이 사는 집에 쥐라니 이게 패밀리가 될 수 있나 정말 웃기는 이야기다 막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스튜어트 생지가 온 날 그 집에 스노우벨 고양이가 당장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
그 부부가 하는 말이 가족은 서로 잡아먹지 않아 라고 하는 아주 명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족에게 무엇을 배려하고 또 가족이 저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또 어떤 느낌과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펫 부는 그 루이라고 하는 거위 이야기는, 이 거위가 쭉 태어나는데 특별히 고음을 내는 그런 그 거위가 있는데, 그 거위의 어떤 그 책도, 이 거위 책도 완전히 그 모든 그 상을 휩쓸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번 어떤 돈을 그 조류협회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조류가 멸종 위기에서 다시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이제 그 거위가 마치 뭐 미운오리처럼 다 거위들은 다 너무 훌륭하고 막 멋진 목소리를 뽐낼 수가 있는데 얘는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보통 같은 경우에 거위가 목소리도 못 내면 서로 무리해서 결국 이렇게 합쳐지지도 못할 거고 도태되고 이렇게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잘 머리를 써서 트럼펫을 불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도 내가 이 어떤 하나의 재능이 없으면 다른 거를 배우면 되지. 그래서 이 거위한테 이제 글 쓰는 법을 맨 처음에 가르쳐서 커뮤니케이션을 시키는 거죠. 결국 이 동물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동물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얘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거위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씨를 가르치고, 글씨만으로 또 부족하니까 트럼펫을 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펫을 불어서 또 이제 그러니까 트럼펫을 불게 하기 위해서 트럼펫을 맨 처음에 이제 그 악기상을 부시면서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갚아주기 위해서 그 거위가 트럼펫을 불어서 많은 서커스단에서 이제 돈을 벌게 되고, 거기서 사랑에 빠지면서 다시 또 그 돈을 갚아주기 위해서 하는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아주 그냥 재밌는 뭐 동화들, 그 동물들의 의인화된 그런 동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도 많은 교훈이 숨어져 있어서 그렇게 많은 상을 다 휩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표적 그 세 개가 다 아주 의미가 있고 좋은 책이거든요. 그리고 다 짧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아도 좋고 또 영어로 보아도 좋고 아니면 그림책으로도 잘 나와 있으니까 또 그림책으로 보아도 좋고, 또 전부 다 그 영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보셔도 아주 즐거운 이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어른이 봐도 울컥할 만큼 굉장히 감동적인 대사들이 있는 그런 이 샬롯의 거미줄, 그리고 리틀 스튜어트, 그리고 이 스튜어트 리틀에서 그 생지 이야기, 그리고 트럼펫 부는 그 백조 이야기, 루이, 또 이렇게 잘 보시면 이 5월이 정말로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70년을 살아남은 샬롯의 거미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어느 날 정말 마음이 팍팍한 날에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다시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저래도 되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우리가 우정을 가진다는 게 막 이게 뭐 대단히 막 맨날 삼겹살을 맨날 먹고 맨날 일주일에 몇 번 이상을 알고 그 집에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진짜 우정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이렇게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애써주는 마음, 그 마음은 그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사람은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그 우정, 내 친구,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존재로 스스로를 알아가게. 이 돼지가 처음부터 대단한 돼지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심지어 대단한 거지는커녕 보통 돼지도 되지 못하고 문열이라고 하니까 뭐 젖도 받아먹을 능력이, 젖을 빨 능력도 없는 정도의 이렇게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작은 아주 힘없는 존재였지만, 이 거미가 계속 너는 아주 그 썸픽이야, 정말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에서 정말? 저 무슨 뜻이야? 스스로도 나한테 한 말 같긴 한데 그게 무슨 뜻이야? 막 이 정도로 했지만 그게 이제 계속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못 믿어하고 의심하니까 다시 한번 너는 근사한 돼지야, 터리픽한 돼지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럼 이제 진짜 뭔가 계속 좋은 말이 계속 되는 거 보니까 난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스스로 스스로 내 친구 돼지가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생각하기까지 그거를 끝까지 옆에서 지지해주고 계속 옆에 있어주는 그런 것이 이 어떤 샬롯이라는 거미가 보여준 우정의 그 정말 위대한 실체이고, 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 돼지가 결국 심지어는 겸허하기까지 이렇게 해서 막 또 너가 훌륭한 사람이야 막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기고만장해져갖고, 애들도 요즘은 또 이제 너무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이고, 그러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뭐 이렇게 뭐 존대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다 보니까 또 아이들이 너무 그런 것이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마지막 이 돼지가 상을 탄 이유가 뭐예요? 험블이잖아요. 겸손한 돼지였기 때문에 된 거라서, 결국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정말 세상에 유일한 결국 그랑프리를 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 험블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순간, 또 그런 정말 가장 큰 영광이 볼 수 있었다 하는 것도, 이 단어들이 그냥 괜히 선택된 단어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돼지의 본래 목적은 우리가 그냥 당연히 많이 살찌워져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윌버는 결국 아주 특별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돼지가 됐기 때문에 결코 이제 그 주커만 부부도 이 윌버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정말 이제 가족으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하지만 정말로 우리 삶에 많은 교훈과 정말 따뜻함과 그리고 정말로 어떤 감동을 심어주는 샬롯의 거미줄, 이 책을 여러분이 5월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주 얇은 책이고, 이 작은 책 안에 어떤 생명의 순환과 진정한 우정이 다 담겨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전에는 거미를 이렇게 좀 징그럽게만 봤었는데, 정말 거미 하나하나도 이렇게 징그럽고 막 더럽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존재를 끝까지 지켜내고 어떤 나에게 다음 세대의 생명을 물려줌으로써 이 지구상에서 어떤 생명의 순환의 고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 이행해내고 있다는 그런, 저 거미도 저렇게 위대한 자기의 어떤 생명의 작업을 완성하는데, 우리도 그냥 나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한번 다시 리셋해서 죽고 말아볼까? 다시 한번 시작하면 또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면 정말로 그것이 비로소 생명의 체인의 고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교의 무아에서도 무아 사상이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존재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있어서 내가 있는,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고 주변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뭐 내가 풀을 하나 먹어도 이 풀이 다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게 같이 있어서 나라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이, 나 혼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무아 사상이라면, 이 어떤 아무리 어떤 뭐 서양과 동양의 이런 게 달라도 이 생명의 이 여기서 나오는 뭐 닭, 뭐 양, 말, 이 안에 나오는 모든 동물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우리가 같이 생명이 유지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말씀을 해주고 싶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생명이 천지에 가득한 5월에 아름다운 날 보내시고 정말로 예쁜 이야기처럼 예쁜 5월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